안녕하세요. 입시학명입니다. 오늘은 제주에 소재한 국립종합대학교인 제주대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생부 전형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으로 이제 명칭이 되어 있고요. 학생부 교과 100%의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과 전형은 의예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없는데요. 의예과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면접 30%가 반영이 돼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70%, 또 면접 실질 반영률은 30%로 반영이 되는데요. 제주대 의예과의 면접고사는 의사로서의 자질을 묻거나 가치관을 묻는 그런 인성적인 영역의 면접 질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사관, 교양 및 예절, 표현력, 언어 표현의 4가지 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두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최고점이 300점, 최저점이 252점으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면접 성적을 가장 최우선 조건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고요. 3학년 학생부 성적, 2학년 학생부 성적, 1학년 학생부 성적 순으로 동점자 처리가 진행된다고 해요. 따라서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동점자 처리를 할 때 면접이 없기 때문에 3학년 학생부, 2학년 학생부, 1학년 학생부 교과 성적 순으로 동점자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3학년까지의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2학년까지 하고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거의 뭐 입시 끝난 것 같아. 3학년 1학기 됐으니까 거의 끝났지 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3학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동점자 처리가 될 때 이제 3학년 성적 위주로 먼저 우선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3학년 끝까지 내신 성적 관리에 치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이 교과 반영은요, 학년별 비중이 조금 다른데 1학년 30%, 2학년, 3학년 70% 비중으로 반영이 되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교과가 반영이 되지만 2, 3학년 되는 계열에 맞춘 교과. 즉 예를 들어서 인문체육 계열은 국수, 영사, 자연공학 계열은 국수, 영과, 그리고 이제 예능 계열은 수학을 뺀 국영사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하시고 물론 의예과 같은 경우는 2, 3학년 때도 전 과목 교과가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대 교과 전형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또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이렇게 다단계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평가 100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하는 것이 제주대 학생부 종합평가의 방식이에요. 서류평가 요소는 이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바탕으로 전공적 합성과 자기주도성 그리고 인성 공동체 기여도의 비중을 달리해서 전공적 합성 40%, 자기주도성 30%, 인성 공동체 기여도가 30% 비중으로 평가가 됩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1단계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공적 합성 90점, 자기주도성 90점, 인성 공동체 기여도 120점으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이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서류에서는 전공과 자기주도성이 좀 주요했다라고 하면 면접에서는 인성, 공동체에 기여한 인성적 부분에 대한 평가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1단계 통과되고 나면 2단계 면접에서는 나의 인성적인 측면의 사례와 요소가 강조될 수 있게끔 면접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제주대는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일단 면접평가가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평가 우수자가 우선 선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평가 중에 아까 가장 많은 배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성 영역 부분의 고득점자가 두 번째 동점자 처리 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류 평가 중에 또 역시나 인성 영역 부분의 고득점자. 그래서 동점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어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제주대는 인성 영역 부분에 비중을 두고 우선 선발을 한다. 같은 성적, 같은 비슷한 비교과 활동의 학생이라면 인성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뛰어난 학생을 먼저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서류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또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평가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이제 학생부를 평가를 하는데요. 전공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나 성적 추이, 그 다음에 심화 학습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기에 자기주도성 영역까지도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 제주대 서류평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얼만큼 올라갔느냐가 자기주도적 학습이 활발히 일어났느냐를 보는,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대부분 학종에서 정량적인 평가는 안 하지만 이렇게 내가 좀 취약한 성적을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한 교과 성적 성취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그 노력 과정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주도성, 자기주도 학습 이것은 성적의 향상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창체나 독서 활동, 교내 수상 등으로는 전공 적합성 부분을 본다라고 하니까 전공과 관련한 독서 활동, 독서 이력, 전공과 관련한 분야의 수상, 그리고 전공과 관련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내의 진로 활동 등이 학생부에 부각이 되어 있다면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출결, 봉사, 세특, 행특, 행동종합 특성 등에서 나타난 학생의 자기주도성, 인성 영역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인성 공동체 기여도 측면에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특히 이런 부분은 면접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서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교과 세특 기록을 통해서는요, 단순히 수업 결과의 나열보다는 학생이 성장하거나 발전했었던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방과 후 수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딱 끊어지는, 그러니까 뭐 한 학기에만 단편적으로 딱 듣고 말고 한 학기에 한 번만 있고 이게 아니라 1, 2, 3학년 1학기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참여했었던 그런 과정이 세특 기록이나 학생부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자기주도성에서 또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독서 활동에서 아까 전공 적합성을 본다라고 했었는데 전공과 관련된 독서 성향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도서 목록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양의 독서,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심화 독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독서 활동을 기록하시면 제주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독서 활동 보면 독서 이력에 뭐 5건이 채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지금 1학년 때 내가 독서를 너무 많이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2학년, 3학년 어떤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1학년 때 많이 안 읽었는데 갑자기 2, 3학년 때 독서 활동, 독서 이력이 많아지면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해서 풍부한 양의 독서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양의 심화된 독서 이력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종합 특성사항, 우리가 줄여서 행특사항이라고 하는데요. 행특사항에서는 1학년, 2학년 이렇게 담당교사, 그러니까 수시로
지원할 때는 3학년 1학기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행특사항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지속적인 어떤 행특 상황에서의 일관된 활동 내용이 보여지면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한 인성, 자기주도성, 뭐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이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란인데 거기에 이 아이의 일관된 성향이나 일관된 장점, 일관된 특징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1학년 때 행특사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를 좀 보시고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는 것도 좋고 1학년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학년 때 조금 더 심화된, 조금 더 성장한 활동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대에서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달라요. 네,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다르고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교과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어문 계열이라 하더라도요.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만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지만 일어일문학과는 국어, 영어, 일본어를 다 중점적으로 보는 교과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대는 모집 단위별 학과별로 학생부에서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교과목이 다르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어문 계열이라고 해서 그냥 해당 외국어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대 일문과는 국어, 영어, 일본어를 다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학과 같은 사회 계열이 인문 계열이지만 사학과는 사회교과를 중점적으로 위주로 보고 사회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국어, 사회, 역사, 외국어, 과학까지 주요 교과로 반영해서 평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강점을 두고 있는 교과 또는 내가 제주대를 목표로 했을 때 나는 제주대 이런 학과를 가고 싶어 라는 부분이 뚜렷하게 있다면 그 학과에서 주로 반영하는 관련된 연과, 교과, 주요 교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체크하시고 그 과목 성적 성취가 나에게 좀 유의미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겠죠. 자연과학대학에서 생활환경복지학부가 이제 자연과학대학 내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교과를 반영해요.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은 영어하고 수학만 주요하게 반영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렇듯 지원 학과별 주요 반영 교과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주대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자기소개서의 좋은 예를 예시로 주고 있는데요. 자율문항, 4번 자율문항이 제주대학교 이 해당 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라는 항목이에요. 보통 이제 어떤 항목이든 1, 2, 3, 4번 모든 항목이든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로 써라 라는 게 이제 제주대학교의 요구사항인데 서론에서는 활동의 동기, 이유를 드러내야 되고 본론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고민했었던 거, 또 나의 심리의 변화 과정, 심리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또 도전하게 된 도전한 내용, 도전한 경험,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시도를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시도의 경험과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말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종합적으로 배우고 느낀 바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향후 계획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서는 이 내용 자체로 고등학교에서 완결된 형태로 제시된다기보다는 이것을 발판으로 내가 대학에 가서 이렇게 더 발전하겠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방향성 또는 대학에서 지향하는 바 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거든요. 따라서 배우고 느낀 점으로 끝나지 말고 향후 계획까지도 살짝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샘플로 제시하는 자기소개서의 구성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대 면접은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원자의 이제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진 채 면접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면접 대기실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가 번호를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험 번호 말고 그 면접실에 들어가는 가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가 번호 순서대로 입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평가가 진행되는데 면접의원이 양쪽에 앉아 계시고 학생은 그 가운데 한 2m 정도 간격을 두고 2m 정도의 어떤 거리 내에 이제 자리에 앉게 되죠. 앞에 탁자가 없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성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든지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면접실, 제주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학의 면접실에 가더라도 면접관 앞에 학생이 앉은 자세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면접 질의응답 보통 10분 내외로 진행되고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미리 준비한다면 10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겠죠. 10분 동안 응답을 하고 나서 이제 퇴실 후 귀가 이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1단계 통과가 되면은 면접에 임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면접실에서의 과정이라든지 배치 등도 미리 체크해 두시고 준비한다면 좀 더 긴장하지 않고 면접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